2023년 중학교 검정고시 1회 기출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가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천천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를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54를 소인수 분해한 것은 이것은 일종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는 소인수 분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소인수라는 것은 소수, 인수. 여기서 인수라는 것은 약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수로 분해라는 것은 실제로 분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 분해는 곱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표현하시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4는 2하고 27의 곱이죠. 이건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인데 54는 2 곱하기 27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수는 54의 약수예요. 맞죠? 자, 약수입니다. 그 다음에 27을 다시 한번 쪼갭니다. 3과 9로. 그리고 9를 다시 한번 3과 3으로 쪼개죠. 그렇다면 9는 3의 제곱. 27은 3과 3의 제곱의 곱이니까 3의 세제곱. 거기다 2를 곱했기 때문에 2 곱하기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소수, 인수, 54의 약수들 중에 소수인 것들의 거듭 제곱, 곱으로 분해해라.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답은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넷째 수는 있습니다.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넷째 수다. 우리 사실 수학이라는 게 그래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 싸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로 나열했을 때 네 번째 수. 그러면은 작은 수, 만약 숫자가 이렇게 간다. 나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이 네 번째 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큰 수로 나열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순으로 나열하면 네 번째지만 큰 순으로 나열하면 두 번째다. 맞죠? 그리고 이런 문제의 특징은 실제로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부터 나열했다 그럼 네 번째 수를 찾으면 끝내야 돼요. 여기서 다섯 번째까지 찾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해서 큰 수 기준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큰 수 기준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끝내야 돼요.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되셨죠?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다. 여기서 가장 큰 수는 3이 되겠네요. 3. 자, 그래서 가장 큰 수는 3이 나왔고요. 그 다음 숫자는 1입니다. 1. 맞죠? 그래서 1. 우리는 작은 순서가 아니라 큰 순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큰 순서로 두 번째, 작은 순서로 네 번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3번입니다. A가 2일 때 3A 더하기 1의 값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 중학교 때 이 미지수에다가 특정 수를 곱하는 것을 처음 배워요. 미지수에다 곱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실제로는 초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도 이 내용은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별거는 아닙니다만 3A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은 A가 3개 있다는 거죠. 그죠? A가 3개 있다. 특히 문자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곱하기를 따로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3a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숫자와 문자의 곱은. 하지만 숫자와 숫자의 곱은 곱하기로 표현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가운데 점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문자 사이는 집어넣지 않는다. 그 말은 3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에다가 3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a에다가 3을 곱했다. 하지만 a에다가 3을 곱했다는 것은 a를 대체하는 숫자가 지금 2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곱하기 a 거기다가 1을 더하시오라는 것은 3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라는 얘기고요. 네, 7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숫자하고 숫자끼리는 점을 표현해야 됩니다. 됐죠?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 곱하기 4 이거를 3, 4라고 쓰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34죠. 34. 3 곱하기 4가 아니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넘어가 보면 1차 방정식 4x-4는 x 플러스 2의 해는 그랬습니다. 글쎄요. 요 식에 대해서 그 많은 별거 아닌 식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학으로 무언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적절하게 이 과정에서 결과를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쁘게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자체를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 말이 되게 많아요.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지만 수학은 결국 시간 싸움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석적인 방법이 원래 있어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원래가 이거예요. 4x-4는 x 플러스 2다. 이게 수학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정식은 이 등호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등호라는 것은 같다예요. 같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미 등호인 상태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원칙은 이거예요. 궁금한 거는 해는 이러면 x값이 궁금한 거니까 x를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의 과정은 3x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게 2니까 양쪽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가 3x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또 등호기 때문에 똑같이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수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자,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뭐냐면 애초에 상황을 보세요. 여기가 결과적으로 x가 지워지면서 맞죠? 이쪽에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x가 없어지면서 여기서는 x를 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잖아요. 이항. 맞죠?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을 옮기면 부호가 반대다. 이걸 쓰는 거예요. 맞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도 한쪽을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x를 이쪽으로 몰아주고 x가 아닌 것들은 반대로 몰아주고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4는 우항으로 넘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4 이래버리면 3x는 6 x는 2가 나오는 거죠. 간단한 문제예요. 맞죠?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어차피 방정식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1차든 2차든 이후에 나오게 되는 어떠한 방정식이 됐든 원하는 것은 x 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돼요. 맞죠? 왜?
근은 하나입니다. 1차 방정식은. 그렇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되는지, 2 집어넣어서 되는지, 3 집어넣어서 되는지, 4 집어넣어서 되는지 이렇게 따지셔도 무한하다 이 얘기죠. 됐죠?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형태는 두 번째로 했던 이 항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쌍이네요. 순서쌍. 순서쌍 2,-3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점. 이랬습니다. 나타내는 점. 일단은 이 순서쌍이라는 것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순서쌍. 순서쌍이라는 것은 묶음이에요. 말 그대로 쌍이죠. 쌍. 묶음입니다. 그래서 순서쌍에 나오는 이 순서는 x좌표. x좌표는 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세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걸 이제 x축, y축이라고 하는 거죠. x축, y축을 기준으로 x좌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2다. 그 y좌표에 따라서 점들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좌표가 -3이래요. 그래서 x는 2와 y는 -3 이 두 선의 교점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4번 D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순서쌍. 이 순서쌍은 함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추후에 고졸 검정고시도 준비하시는 또 수험생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함수 또는 이것들이 또 방정식과도 연결이 돼요.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6번을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각 X의 크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어를. 일단은 LM이 있다. 근데 L하고 M은 평행이에요. 보통 평행은 선으로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X의 크기는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를 뭐라 그러냐? 요 각과 얘를 뭐라 그러냐? 막곡지각 이렇게 얘기하죠. 막곡지각. 됐죠? 마주보고 있는 각이라고 해서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60도와 이 x 있죠? 이 x를 뭐라 그러냐면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라기보다는 같은 레벨, 그죠? 같은 레벨, 같은 선상에 있는 각이다라고 해서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동의각은 평행하는 경우에는 같아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동의각이라는 것 자체는 꼭 평행한 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평행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얘네들은 동의각입니다. 됐죠? 평행이 아니어도 동의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행이면 이 둘의 각은 같아요. 그럼 일단 답은 4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억각이라고 있습니다. 억각. 이 60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억각에 해당하는 것은 요게 또 억각이에요. 됐죠? 억각도 각의 크기가 같다. 막곡지각, 동의각, 억각. 얘네들은 막곡지각은 평행과 무관한 각이고요. 동의각과 억각 같은 경우는 평행한 선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동의각, 억각은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얘랑은 또 동의각이 되겠네요. 또 얘랑은 막곡지각이 되고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은 어떤 상황이든 문제는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용어는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7번. 다음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를 한 줄기와 잎으로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윗몸 일으키기 기록이 40회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하고 요 선 있죠? 선 2라고 써있는 것은 12회다. 즉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0의 자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1의 자리.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33회, 33회, 47회, 47회. 그죠? 이렇게 같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40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가 40 이상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7명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은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도수분포표라고 또 있어요. 표로 만든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에선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다음 순환소수 0. 순환마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낸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0. 순환마디 5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요 5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공식이 있는데 원리는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가는 거.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요. 5.555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9x. 10x에서 x를 뺐으니까 9x죠. 그 다음에 5.555에서 0.555 여기를 빼게 되면은 5가 됩니다. 5.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잖아요. x. 맞죠? 그래서 x는 9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긴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공식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0. 순환마디 a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9분의 a인 거죠.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0. 순환마디 a, 그럼 9분의 a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a제곱, a제곱, a세제곱 이것들을 곱해서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하시오. 맞죠?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수법칙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수법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필요한 내용만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지수법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이거는 a를 x번 곱했다 a의 x제곱. a를 y번 곱했다 a의 y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x 플러스 y제곱입니다. 자, 요거를 근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원래 공식은 약간 리드미컬하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밑이라고 합니다. 밑. 특별히 언급은 잘 안 해요. 밑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녀석들이 지수고요. 여기 있는 녀석들은 밑이라고 하거든요. 밑. 그래서 밑이 같죠.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는 더하게 돼 있어요. 왜? x번 곱했고 y번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x번 곱했고 y번 곱했으니까 얘네를 곱해 놓으면은 x번 y번 x 플러스 y번 곱하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곱했고 두 번 곱했고 세 번 곱했으면 총 7번 곱한 거 아니에요? 7번. 됐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수법칙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한 권에 700원인 공책 X권의 가격은 3,500원 이상이다. 제가 현장에서도 강의를 계속 해보면 학생들이 식을 잘 못 세워요. 식을 잘 못 세워요. 정말 신기하게도 뭐 고등학교 3학년이고 재수를 하고 있고 입시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식을 못 세웁니다.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식 세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 그냥 딱딱딱 맞게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 권에 700원이 공책이 X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의 가격이 얼마예요? 700X죠. 그죠? 근데 이 가격이 3,500원. 이 가격이 3,500원 이상이래요. 이거잖아요.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와 문자의 곱은
곱하기를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에서는 식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세우고 끝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k의 그래프이다. 상수 k의 값은 그랬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1차 함수, 2차 함수도 있지만 1차 함수가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중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차 함수도 심화 문제에서는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중졸 검정고시 기준으로 보면은 딱 기본 문제만 나오긴 해요. 그래서 1차 함수가 좀 더 중요하긴 합니다. 1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a, x 플러스 b. 됐죠?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때 이 a를 뭐라 그러냐? 기울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b를 뭐라고 하냐? y절편이라고 합니다. y절편, 기울기.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고요. 양수면은 우상의 그래프를 그리고 음수면은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 뭐냐면은 y절편이라는 것은 y축과 교점의 y좌표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는 알아요. 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어떻게 구하는 거죠? y축과 교점. 여기죠. 이 교점의 y좌표는 뭐예요? 4죠. 그죠? 뭐 좌표로 따진다면 수소쌍으로 나타낸다면 0,4. 근데 여기서 y좌표만 따지는 거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넘어가 보죠.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는 선분 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 하자. BC가 10이다. BD의 길이는 이랬습니다. 일단은 잘 보세요.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걷다고만 했어요. 각의 이등분선을 걷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선분 AD와 선분 BC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는 설명이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꼭지각에서 이등변 삼각형 기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해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근데 문제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나요? 그러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자, 요거 일단 제가 방금 한 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각이 같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AB랑 AC랑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BAD랑 각 CAD가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삼각형 DAB와 삼각형 DAC는 합동이에요. 합동. 그죠? 합동. 무슨 합동이죠? 한 변과 양끝각이 같죠? ASA 합동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합동 그리고 닮음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얘도 같다. 닮음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의 B도 이렇게 같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똑같대요. 똑같아.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려면은 이 평각 180도를 정확하게 둘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그럼 보세요. 그 꼭지점에서 삼각형 ABC에서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밑변은 수직 2등분한다. 수직하고 2등분한다고요. 2등분.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러니까 12, 5,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자, 물론 요거는 눈치만 채시면 돼요. 눈치 채시면 되는데 이런 배경지식이 있으면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 13번. 그림에서 두 원기둥 A와 B는 서로 닮음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cm, 3cm다. 원기둥 A의 높이가 4다. 원기둥 B의 높이는 이랬습니다. 일단 이 두 원기둥이 닮음이래요. 여기서 그 도형, 이게 뭐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닮음에 대한 것은 닮음 B는 기본적으로 길이의 B입니다. 길이의 B예요. 자, 그렇다면 요 두 원기둥이 있는데 이 두 원기둥이 닮음이래요. 그러면 길이의 B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의 B가 2대 3이면 높이의 B도 2대 3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렇다면 여기는 6이 돼야죠. 넓이의 B와 부피의 B는 다른 얘기예요. 그죠? 닮은 B는 길이의 B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넓이의 B는 제곱이고 부피의 B는 세제곱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고 여기서는 길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높이는 길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길이의 B가 2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6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그림과 같이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가 들어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 한 개를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확률이라는 게 뭐냐?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확률의 형태는 항상 거의 고정돼 있어요. 바로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에요. 구조 자체가. 됐죠?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그래서 요 앞에 요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근데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갈 녀석이고 얘가 이제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요. 분자로 들어갈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10개가 들어있는 공에서 하나를 꺼낼 때 이랬습니다. 그럼 경우가 몇 가지예요? 10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이랬으니까 짝수가 몇 개인지 세봐야 돼요? 세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부터 10까지 중에 짝수는 10개 중에 5개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10분의 5. 약분을 해야 되잖아요. 2분의 1. 가볍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보다도 요 위에 제가 적어드린 빨간색으로 적어드린 요 글자가 요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15번. 루트 8은 A 루트 2일 때 A의 값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가정까지에서의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잖아요. 실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루트 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2. 됐죠? 그래서 요거를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분리할 수 있죠. 됐죠? 마음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고등 수준으로 올라가면 마음대로가 안 돼요. 근데 중등 수준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됐죠? 그리고 루트라는 것이 뭐예요? 제곱근이죠. 제곱근. 즉 제곱해서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하는 수 중에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숫자 중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2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요거를 이렇게 지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운다 하면 안 돼요. 개념 자체가 고등 수준으로 간다면 중등에선 지운다 해도 됩니다. 고등 수준에서는 지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것이고 얘는 그냥 남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루트 2. 그러니까 A가 돼야 되는 값은 2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2번이 되겠네요. 루트 8, 2루트 2.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의 한 근이 2이다. 다른 한 근은 이랬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방정식의 주 목적은 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맞죠? 근데 근이 2차 방정식이면 일반적으로는 2개라고 합니다. 2개. 그러면 하나는 주어졌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도 또 있지만 보통은 크게 보면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각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0이 되게 만드는 게, 즉 등호가 성립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입니다. 그럼 0이 되게 하는 것은 2 또는 3이잖아요. 2 또는 3. 근데 문제에서는 2는 이미 있고 다른 한 건 물어봤으니까 3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은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제곱 플러스 1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y는 a x 마이너스 b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죠? 이런 구조인데 이거를 좀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됐죠? 보통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보통은 아니고 2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에요. 그죠? 옳은 거 그랬죠? 아래로 볼록이든 일단 틀렸습니다. 두 번째 0,2를 지난다. 0,2면은 요 위에예요. 위에. 그죠? y절편. y절편이 0,2냐? 아니잖아요. 2,0을 지나지. 맞죠?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직선 x는 0을 축으로 한다. 여기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칭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대칭축은 뭐예요? 대칭축은 x는 1이죠. 1. 0이 아니라 꼭지점의 좌표는 1,1이다. 꼭지점이 뭐예요? 대칭축. 제가 방금 그렸죠? 이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 이게 바로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 1,1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죠. 18번입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AB, BC, AC 3일 때 탄젠트 B의 값은 그랬습니다. 탄젠트 B죠. 일단은 요거는 직각삼각형.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에서 자연수의 B 정도는 활용도가 조금 높아요. 즉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3대 4대 5라고 하죠.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자연수의 B. 그 다음에 5대 12대 13.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8대 15대 17. 그래서 64, 225 더하면 289가 나오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3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탄젠트를 하기 전에 사인, 코사인부터 볼게요. 여기 기준이죠. 직각 여기 있고요. 그럼 사인은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이고요. 코사인은 이렇게 가는 거죠. 5분의 4고요. 탄젠트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한 번 할 때 탄젠트 B는 이거구나 끝내지 마시고 코사인 B는 사인 B는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19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호 AB에 대한 중심각 각 AOB가 80도다. 80도예요.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각. 그죠? 호 AB에 대한 원주각 각 APB의 크기는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결론만 기억하셔도 되지만 각 APB의 크기는 이러면은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X가 돼야 돼요. 왜? 요거는 삼각형 OAP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왜냐면은 OP랑 OA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양끝각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각. 외각은 뭐예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EX가 80이 돼야 되죠? 80도. X는 40도예요. 즉 중심각의 절반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러냐고요? 항상 그렇죠, 당연히. 원 안에서는. 그렇죠?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y. 그럼 x가 얼마든지 간에 얘는 2x가 y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중심각의 절반이다. 또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라고 기억하신다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 5명이 방학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은 그랬습니다. 중앙값이라는 게 뭐예요? 정의를 아셔야 되죠.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것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은 크기도 아니고 큰 순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작은 걸로 하든 큰 것으로 하든 상관없이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숫자들을 나열을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수를 찾으면 되는데, 자, 작은 순으로 갈게요. 자, 0, 1, 2, 3, 3이네요. 정중앙에 있는 거는 2가 나옵니다. 큰 순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그래서 하셔도 되는데, 자료가 적게 주어지면은 나열하는 것이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자료의 개수가 좀 많다. 그러면 전체 개수를 세는 거예요. 5개죠? 그럼 세 번째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세 번째 것까지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학이라는 게 원칙은 해보고 검산까지 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어렵지 않게 3번에 2 이렇게 되겠습니다. 1회 검정고시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2회 강의에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